우아. 최근에 많이 쓰지 않는 단어다. 세련된 아름다움과 기품이 있다. 경험을 쌓아 훌륭하다. 확실히 우리 세대가 꿈꾸는 모습인데 말이다. 쓰는 일이 적어진 말은 정신과 함께 사라진다. 우아한 여성이 줄어든 것일까? 우아는 주로 나이 든 여성에게 사용한다. 세련됨은 정신성과 사는 방식으로 연마된다. 50대가 넘으면 명확해진다. 눈꼬리에 주름이 웃으며 살아온 증거가 될 것인가, 수척해졌다는 증거가 될 것인가. 각자의 삶에 달렸다. 미간에 주름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 좋은 표정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운과 불운 또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아니다.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품성에 있다. 사소한 표정에도 나타난다. 우연한 순간 갑자기 무방비해졌을 때 본심과 속마음의 부분이 나타난다. 품성 문제일지 모른다. 외모는 신이 결정한다. 옷은 재력이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핀란드 속담이다. 이 속담을 접했을 때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란 아름답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라는 삶에 대한 미의식이 아닐까 생각했다. 품성은 재력과 상관없다. 유복한데도 기품이 없는 사람도 많다. 품성, 품이란 사람이나 물건에 갖춰진 바람직한 품격, 고상함, 고결함을 말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매사 좋은 면을 본다.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불평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맹렬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나의 미의식을 자각하며 산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행동에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며 마음을 연마했는지 배어나온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를 속이지 않고 정당을 하지 않는 것도 품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작가이자 성공 철학을 주장한 나폴레온 힐은 품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때라도 나에게 솔직해야 한다. 나를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품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옳지 않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합리화 과정의 시작이다. 먼저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기 바란다. 마음속 거울에 나를 비춰본다. 나에게 솔직한가? 거짓을 정당화하지 않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품격 높은 사람은 남에게 보이는 품성보다 내 안의 품성을 소중히 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거듭해온 세월 속에서 실패한 일, 달성한 일, 울고 웃은 일로 마음속 거울이 닦이며 더 큰 성장을 요구한다. 나의 가치관과 대조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늘 나를 다스리며 미의식을 연마해온 여성을 우아하다고 하는 것이다. 최근에 나의 스테이지를 높인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스테이지에는 무대나 연단이라는 의미와 일의 단계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는 나의 스테이지라는 말에 조금 위화감을 느낀다. 확실히 학력이든 일이든 단계를 높여가는 게 성장이다. 하지만 스테이지, 무대라는 말에는 남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느껴진다. 게다가 스테이지를 정하는 게 지위나 돈이라고 하면 어딘지 고압적이다. 또 누군가와 비교하게 된다. 21살 때 만난 상명하게 종가 다카오 요시마사는 마음의 차원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어려울 때야말로 마음의 차원을 높이세요. 마음의 차원을 높여 생각하세요. 마음속을 의식해 단련하고 마음을 성장시켜 가는 의의가 느껴진다. 자기 주장이나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는 일은 필요 없다. 사람으로서 품위를 높여가는 건 50이 지나면 더욱더 생각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지적으로 먹는 게 관건이다.
먹는 건 필요하지만 지적으로 먹는 게 관건이다. 잠언과 성찰을 집필한 17세기 프랑스 귀족 프랑수와 드 라로슈푸코의 말이다. 참으로 심오하지 않은가? 지적으로 먹는다란 어떤 뜻일까? 식사와 마주해보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 듯하다. 또 잘 생각해서 먹는 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생활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무엇을 위한 식사인가?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 최근에 입맛이 있다 없다 해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할 때 몸이 요구하는 걸 듣게 되었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젊었을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먹었다고 자숙하는 마음을 담아 생각한다. 먹는 것에 의욕적이든 아니든 즐기며 먹는다. 먹는 걸 즐긴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명에 활기를 준다. 내일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이 좋아하고 생명에 활기를 주는 걸 즐겨 먹는다. 몸, 욕망과 타협하며 앞으로의 식생활을 생각한다. 이것이 지적으로 먹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수많은 건강법과 식사법이 있다. 비건, 페스코테리언, 건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환경보호, 동물 애호라는 이유에서 이런 스타일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은 모양이다. 20여 년 전 요가 단식원에서 나흘 동안 반단식을 했다.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은 가볍게 현미밥 반 공기와 건더기 없는 된장국, 저녁도 똑같이 먹었다. 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생선도 날 것이나 말린 건 먹으면 안 된다. 고기도 안 된다. 채소도 잎채소는 몸을 차게 해서 근체류를 먹는다. 디톡스를 하고 싶어서 단식원에 갔는데 강의를 듣는 동안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맛있는 걸 더 이상 먹을 수 없겠구나. 이 식사법은 나에게 무리라고 느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었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 강렬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식재료의 특징을 알고 몸에 맞는지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 음식 궁합, 먹는 타이밍에도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몸과 대화한다. 나를 소중히 하며 소통한다. 나는 수많은 식사법 중에 홀리스틱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식사법을 도입했다. 케이시 요법의 기본적인 주장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병은 나쁜 피가 원인이라고 한다. 피의 상태가 나빠지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는데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다. 케이시 식사법의 중심을 이루는 건 양상추, 샐러리, 물냉이 등의 잎채소이다. 인삼을 날것으로 먹는 것도 추천한다. 젤라틴과 함께 채소를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나는 샐러드에 젤라틴 가루를 뿌리거나 삶은 채소를 육수나 콩샘의 젤리로 굳혀서 테린처럼 만들어 먹곤 한다. 돼지고기와 튀김은 금지다. 돼지고기 지방은 용해점이 낮아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독소를 흡수하기 쉽다. 닭고기, 양고기는 정도껏 먹도록 한다. 신선한 사과도 피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다. 영양학적으로 사과는 비타민과 폴리페놀을 포함해서 몸에 좋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케이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과는 체내에 괴로움을 주는 산을 만들어낸다. 사과의 특성에 따라 지나친 부담을 강요당하는 비장에서의 분비물로 십이지장이 역류작용을 일으킨다. 케이시 식사법은 섭취한 음식이 체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중시한다. 신선한 사과는 피해야 하지만 구운 사과 등으로 익히면 괜찮다. 몸에 좋으니까 먹는다고 하지만 왜 좋은지, 체질에 맞는지, 어떻게 하면 맛있어지는지 생각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몸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적으로 먹는 게 관건이다. 이 말의 진수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도록 인생 후반에 먹는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지금의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른다. 요즘에는 옷장 정리에 여념이 없다. 처분해야 할 물건은 정확히 말하자면 어울리지 않게 된 옷이다. 좋아하는 옷, 싫어하는 옷, 새 옷, 헌 옷이 아니라 지금 내게 어울리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체형을 유지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물론 의식이 높아 미용과 건강에 신경 쓰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몸무게와 사이즈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나이는 물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 입는 옷도 달라진다. 선호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도 달라진다. 한탄에 봐도 소용없다. 현재 살아있는 내가 멋지게 보이는 옷, 내게 편한 옷을 입는다. 그렇다고 결코 패션에 소극적이 되는 건 아니다. 결점은 매력 중 하나인데 숨기려고만 한다. 결점을 잘 다루면 된다. 이것만 성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코코 샤넬의 말이다. 풍만한 체형을 선호한 시대에 샤넬은 마른 체형을 돋보이게 하는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잘라 당시의 아름다운 여성과는 정반대되는 스타일을 제안했다. 동경심을 불러일으켜 여성들은 몸을 조이는 코르셋에서 해방되었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등의 결점을 보완하고자 기장이 긴 옷을 고르거나 품이 넉넉한 옷을 고르지 않는가? 헐렁한 튜닉에 팬츠 스타일을 하기 쉬운데 아줌마 스타일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자. 옷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다. 나를 멋지게 보이기 위해 옷을 입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는 것이다. 리커버리의 발상보다 샤넬의 말처럼 결점을 매력의 하나로 삼겠다고 생각하면 고르는 옷이 저절로 달라질 것이다. 늘 불필요한 걸 없애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늘 제거해야 한다. 덧붙이기는 절대로 안 된다. 코코 샤넬의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심플한 옷차림이 멋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자. 액세서리를 지나치게 달면 촌스러워진다. 리본, 프릴도 나에게 어울리는지 잘 확인하자. 프린트, 무늬, 특히 나이 든 여성의 애니멀 프린트도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한다. 시크하게 입었는가? 잘 어울리는가? 무늬가 들어간 옷이나 액세서리도 원포인트 느낌으로 활용한다. 좋은 걸 하나만 착용하는 것도 멋지다. 옷장 안에는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옷만 남겨놓자.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판단하려면 직접 입고 전신 거울 앞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망설여질 때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자. 살이 빠진 후 입을 생각으로 남겨놓지 않는다. 언젠가 입겠지 싶은 옷도 버린다. 똑같은 디자인의 옷은 한 벌만 남긴다. 유행에 뒤처진 옷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처분한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정리하면 지금 있는 옷만 남는다. 꽉 찼던 옷장에 여유가 생긴다. 덕분에 생긴 쾌적함은 마음속에도 여백을 만든다. 상쾌한 바람이 느껴질 것이다. 상쾌함이야말로 나이든 지금 느껴야 할 감각이다. 액세서리 종류도 늘어나기만 한다. 가치가 높든 말든 사용하지 않는 건 처분하고 나에게 가치 있는 액세서리만 골라서 남겨놓자. 수량을 줄이면 착용하는 액세서리도 엄선할 수 있다. 신발도 정리하자. 나는 구두를 매우 좋아해 엄청 많은 구두를 신발장에 쌓아 놓았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발 모양이 달라져 신지 못하게 된 구두가 많아졌다. 불편해지고 오래된 신발은 처분하자. 고쳐서라도 신고 싶은 신발은 고치자.
잘 닦아 다시 깨끗해지는 신발은 닦자. 신발장 안에도 빈 공간을 만든다. 대부분의 신발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물건을 처분하거나 버리는 일에는 죄책감이 따른다. 하지만 처분한 물건이 유용할 때도 있다. 불필요한 옷, 신발, 가방은 헌옷 백신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기부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재이용되어 한 계좌당 아이 5명에게 폴리오 백신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애용한 물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처분에도 마음을 담을 수 있다. 부정적인 억측과 말버릇 버리기.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올까?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가? 길은 둘로 나뉜다. 지금의 나를 내 생에 가장 늙은 나로 생각할 것인가? 남은 생에 가장 젊은 나로 생각할 것인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인생의 가장 끝에 있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가능성의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실제로 필요 없어진 물건을 처분하면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진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무의식 중 몸에 밴 억측,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떨쳐버리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 예를 들어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못해 등의 억측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으려는 마음, 의식의 깊은 곳에 존재해 제지하는 또 다른 자신이다. 억압받고 승화되지 못해 남아버린 감정들이다. 불록이라고 해도 좋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잠재의식으로서의 불록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 생활, 괴로운 체험이나 실패, 부끄러웠던 일 등 지워버리고 싶은 체험이 계기가 된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2번 다시 괴로운 체험을 하지 않고자 먼저 포기한다. 어차피 나는 못해. 라고 결정해 괴로운 체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불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의식의 발로인데 불록이 있으면 본의가 아닌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해 무의식 중에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되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 입은 일에서 스스로를 보호했다고 인식한다.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필요 없다. 가장 먼저 말버릇을 신경 쓰자. 억측, 부정적인 생각은 말버릇에 나타난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은 없는가? 이를테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은 인생의 가치를 젊음, 아름다운 외모에 둠을 나타낸다. 미래에 대한 포기가 밑바탕을 형성한다.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 라는 불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며 도전할 마음을 시들게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감이 담긴 말버릇도 구차하다.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식의 밑바탕에는 틀에서 벗어나는 게 무섭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실패에 비난받으면 어쩌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수록 괴로워진다. 앞으로의 인생을 홀가분하게 보내고 싶을 때,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려고 할 때 이런 말버릇은 족쇄가 될 뿐이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적 없이 50대를 맞이했다고 삶을 돌아본 한 여성이 있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나요? 라고 묻기에 아이디어 몇 가지를 내놓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 실패하면 큰일이잖아요. 라며 전부 부정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존적인 자세의 간곡한 표현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도전하기가 두려워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붙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있다. 움츠러들어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해보자고 작정해 시작하면 모든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인생도 절반이 지나 앞으로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난 삶의 괴로움과 위화감을 의식해 언어로 바꿔보자. 자기도 모르게 입을 뚫고 나오는 말버릇이 없지는 않은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봐도 좋을 것이다. 내뱉는 말의 뒤에는 잠재의식이 있어 불록이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알게 되면 모조리 부정하지 말고 원인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자. 그리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되고 싶은 자신을 연상해보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버릇은 포기이자 변명인 동시에 나이 따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속마음에 있는 말이다. 외로운 고립이 아니라 여유로운 고독을 즐긴다. 혼자 살았던 20, 30대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켤 때면 뭐라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 혼자의 외로움보다 깊은 밤의 정숙함에 접어드는 것에 대한 사소한 두려움이기도 했을 것이다. 물론 집은 내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기분 좋은 공간이 분명하지만 한순간의 외로움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30대 중반 원고를 쓰고자 한 달 동안 하와이에 머문 적이 있다. 호놀룰루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조용한 장소, 밤에는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애워싸인다. 압도적인 어둠과 고요함, 처음에는 혼자 있는 공포에 짓눌릴 것 같았다. 혼자만의 시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혼자 내면으로 들어가 창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 혼자가 되면 매사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은 놀이, 질문, 느낌, 마음을 내면에 정리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일이 아니더라도 혼자 되는 시간은 중요하다. 임주기에 들어서면 나를 주시하고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보며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일도 아니고 가족과 함께도 아니고 직함이나 역할도 없는 나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먼저 오롯이 혼자일 수 있는 마음 편한 장소를 찾자. 단골 카페에 늘 앉는 자리도 좋다. 공원의 벤치나 바다, 산도 좋다. 미술관에 좋아하는 그림 앞도 좋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곳, 영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장소도 좋다. 집안의 어디라도 좋다. 혼자가 되고 싶거나 기분을 전환하고 싶을 때 나는 바다를 보러 간다. 차 안도 혼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다. 차로 1시간 정도의 쇼난, 늘 가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늘 가는 곳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본다. 억지로 뭔가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는다. 햇볕을 쬐며 변해가는 하늘색 구름을 바라본다. 그저 그뿐이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 번 찾은 쇼난의 바다는 어느새 내 안에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차를 운전할 수 있는 한 앞으로도 혼자를 음미하러 쇼난의 바다에 갈 것이다. 10대 때부터 다닌 그곳은 계속 여름이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곤 했던 젊은 시절의 감성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느끼게 해준다. 나이를 거역하거나 억지로 거스를 마음은 없지만 그 시절의 신선함을 마음 한구석에 지니고 싶다. 원고를 쓰러 가는 카페가 있다. 좌석이 파티션으로 나눠 있어 카페 안에서도 고립된 느낌을 받아 일면 안심이 된다. 차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일할 수 있어서 영감이 솟아나는 장소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안다는 것.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 일로 너무 바쁠 때나 아이를 키울 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기가 힘든 게 지극한 현실이다. 그래도 은퇴할 때가 되거나 자녀가 자립해서 부부만 남으면 자신만의 세계를 고려해야 한다. 꽤 오래전 여행지에서 멋진 부부와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각자 자유롭게 즐기다가 저녁 식사 때 각자 즐긴 일을 공유하며 흥미가 있으면 함께 그곳을 찾아가 본다고 했다. 여행을 떠나서도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경험을 나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을 더욱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식사하며 아무런 대화가 없는 부부를 자주 보는데 이 방법이라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혜를 짜내면 서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공유도 할 수 있다. 혼자 가는 미술관, 혼자 가는 음악회, 혼자 보는 영화, 혼자 가는 여행.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내고 싶은 장소에서 나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한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 나만 좋은가? 하고 찜찜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건 나에게 영양분을 주고 나의 감성을 열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유로워지면 여유를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다. 고요한 시간과 고립은 다르다. 혼자가 되는 장소를 갖는다는 건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나에게 물어본 다양한 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힘이 된다. 혼자서 행동할 때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고독을 확실히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자. 나이가 들어갈 때 큰 힘을 줄 것이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 궁극의 고독이 함께하는 과정이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힘은 고독을 알아야 길러진다. 오늘 서리책방에서는 요시모토 유미 지음, 김한나 옹김, 유노북스 출판, 말투, 태도, 마음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부제가 붙은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의 내용 일부와 함께 했습니다. 작가이자 작사가로 활동 중인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뒤로하고 50에는 새로운 인생에 다시 태어난 나에게 우아라는 색을 더해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품위 있고 우아한 삶은 물질의 크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와 자세,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만들고 가꿔나가는 것이죠. 한 권의 책을 통해 50 이후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본 이 시간. 몸은 가볍게, 마음은 즐겁게, 태도는 우아하게, 나이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더 진취적이고 활기 넘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